이번 영상은 오전장의 급등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 종목은 알서포트인데 이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오늘 오전장에 10% 급등을 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단타로 수익을 냈고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왜 매매를 했는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갑자기 영상을 찍어서 약간 말이 더듬거리고 좀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서포트는 일단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고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봤습니다. 저는 이 종목을 예전부터 계속 지켜봤으며 이쯤이었나 아무튼 처음 급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. 보통 급등주는 한번 시세를 준 다음에 이게 적당한 눌림목을 줄 경우에는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. 시장에서는 그런 구조이고 차트는 뭐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거래량은 거의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만 믿고선 이런 적당한 눌림목이 줄 경우에는 그 다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눌림목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이고 이게 거래량이 죽지 않았다면 충분히 살아있고 돈이 계속적으로 몰린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에 집착을 하는 이유이고 알서포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게 5월 16일, 5월 중순부터죠. 5월 16일부터 230만 주, 2,500만 주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. 그 전의 거래량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21만 주, 20만 주, 하루에 10만 주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. 2,300원짜리가 하루에 10만 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외가 된 종목이었다는 거죠. 장기간 보시면 상장 이후에 장기간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습니다. 거래량만 대충 보더라도 이 구간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4월까지 거의 거래가 없고 바닥까지 찍었죠. 당연히 이 거래량이 없고 시장에서 소외가 되니까 바닥까지 완벽하게 찍고 147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. 근데 이 종목이 이때부터 거래가 올라오더니 평소에 10만 주도 안 나오던 게 이제는 최소 20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나옵니다. 급등주 찾는 방법은 이게 중요합니다. 평소 급등하기 전의 거래량과 지금 평균 거래량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. 지금 평균 거래량을 이렇게 터졌을 때와 안 터졌을 때 이걸 합치는 게 아니고 눌림목에서 최대한 거래가 안 나올 때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눌림목에서 적게 나오면은 220만 주죠. 220만 주와 이 10만 주, 20만 주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10배 이상 거래가 뛴 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에서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힘이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했고 관심 종목에 집어넣었습니다. 그리고 계속적으로 살펴봅니다. 중간중간에 좀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죠. 근데 요즘에 종목들의 패턴을 보면 한 번쯤은 이렇게 많이 떨궈주고 시세를 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 번쯤은 이것도 8% 떨궜고 급등하기 전에 이것도 급등하기 전에 7% 떨궜습니다. 이렇게 요즘에 개인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을 할 수 없게 일부러 주가를 많이 떨군 다음에 급하게 올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좀 매매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불확실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급등하는 자리에서 사는 게 낫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으며 급등하는 자리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일단 이 종목을 오늘 바로 본 사람들은 아마 급등을 눈치 못 챘을 겁니다. 이게 평소에 계속 지켜보던 사람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의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다음에 무조건 지켜봐야 됩니다.
이런 패턴이라면 고점을 지속적으로 뚫어주면서 뭐 고점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한번 장대 양봉 나오고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든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지켜보고 놓고선 지켜보고 하루에 뭐 계속 안 봐도 되고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 중간중간에 틈틈이 봐주면 이 종목이 눌림목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파악이 됩니다. 그리고 눌림목에서 어떤 호가창을 만들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3분봉으로 3분당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뭐 터져봤자 눌림목에서 얼마나 거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. 평소와 다른 것은 당연히 장 초반에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장 초반에 거래량이 남달랐으며 보통 장 초반에 오전장에 한 11시까지 늦어도 한 11시 반 그쯤까지 눌림목의 거래량을 절반 이상 소화를 시킨다면 분명히 급등 신호이고 장 초반에 한 9시 반 이전에 이거의 절반의 반의 반 한 50만 주 터졌거든요. 이때까지. 이게 50만 주 터지는 걸 보고 단 20분 만에 50만 주가 터졌다. 이거는 장 끝날 때까지 이 눌림목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나오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장 초반에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거래량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. 뭐 시초가에는 당연히 거래량이 높게 나옵니다. 시초가에 맨 처음 3분봉에 21만 주가 나왔죠. 그리고 12만 주, 폭락할 때 13만 주. 꾸준히 나와서 거래가 유지되면서 점차 늘어납니다. 이때 보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. 거래가 늘어나면서 다시 고점을 뚫어줄 때. 이때부터 슈팅을 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보통 이런 종목들은 오전장에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옵니다. 무작정 가지고 있으면 오를 확률이 있어서 가지고 있겠지만 좀 무작정 가지고 있기 싫고 무조건 단타를 치겠다. 무조건 그냥 확실한 자리에서만 먹고 나오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. 평소와 거래량이 다르거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시 올랐거나 시초가를 다시 잡아먹었죠. 이거는 시초가를 잡아먹으면서 여기까지 거래량이 대략 100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. 100만 주는 아니지만 한 70만 주 이렇게 나왔는데 하루 종일 220만 주 나오던 게 30분 만에 70만 주 나왔다. 이거는 이날 거래량을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이 시초가까지 고점까지 회복을 했다. 이거는 한 번쯤 슈팅을 줘보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입할 가치가 있습니다. 진입을 했다가 거래가 확 줄어들면서 그냥 개미 꼬시기였다. 뭐 황금선 밑으로 떨어진다. 이럴 때는 손절을 해야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거래가 계속 붙으면서 한 번쯤은 슈팅을 주기 때문에 접근해 볼만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 것이고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. LB세미콘. 이것도 한동안 눌리다가 금요일날 23% 슈팅을 주었습니다. 평소 거래량을 보시면 눌림목의 거래량을 보시면 170만 주, 뭐 18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. 200만 주 거의 180에서 200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. 장 초반에 단 10분 만에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었죠. 10분 만에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었습니다. 10분 만에 100만 주가 나왔다는 것은 평소 거래량을 다 씹어 먹겠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미리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 놓으셨다면 좀 더 쉽게 판단하고 잡으셨을 테고 좀 늦게 보더라도 잡는 건 충분했습니다. 이거와 알서포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는 쉬지 않고 급등을 했다는 거. 이거는 한 번쯤 쉬고 급등을 했다는 것. 이게 차이점입니다. 근데 이렇게 한 번 눌리고선 급등하는 게 오히려 잡기가 쉽습니다. 그 이유는 이런 거는
쉬지 않고 오르면은 좀 잡기가 겁납니다.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량만 믿고선 가지고 가는 건데, 이런 알서포트는 한번 눌릴 때 시초가를 회복을 해주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이 알서포트 뿐만 아니라 제가 시초가 매매를 할 때도 거의 무조건 참고하는 방식이고, 보통 시초가 시작해서 이게 바로 상승 못하고 눌리는 종목들도 많습니다. 근데 이 눌렸다가 시초가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급등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초가 회복했다가 시초가에서 또 다시 그걸 유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다시 하락하기 때문에 시초가를 기준으로 시초가 매매를 하는 게 당연하고, 이렇게 한번 떨어진 종목은 다시 잡기가,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잡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급등주로 잡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슈팅을 준 다음에 10%까지 주고 지금 떨어졌죠. 이렇게 상승하고선 이 상승을 유지할지 말지는 그 뒤로는 아마 개인들의 수급이나 지속적인 거래량,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할 겁니다. 그래서 상승할 때 뭐 1% 먹고 파냐, 5% 먹고 파냐, 이런 것들은 개인의 그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웬만하면 요즘 시장에서 줄 때 파는 게 낫겠죠. 저도 줄 때 팔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 시장이 도저히 수급을 예측 못할 만큼 이 기관과 외국인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좀 불확실해가지고 바로 팔았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, 보시면 키움증권에서 정말 많이 들어왔죠. 장 초반에 해서 54만 주까지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쯤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급등할 때 개인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급등주를 잡는다면 뭐 계속 보유해도 되겠지만 시장 상황과 개인의 그런 진입 여부에 따라서 이게 그냥 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갈지,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됩니다. 물론 여기서 팔아서 이 부분에서 다시 고점을 뚫어준다면, 다시 이 4,670원을 뚫어줄 것 같다면 그때는 재진입 신호겠죠. 하지만 저거를 근처까지도 못 가고 이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 주가가 힘을 못 내고 거래량을 잃어버린다면 오늘은 그냥 긴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장 중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건 필수이고 전 고점을 뚫어주는 것은 또 필수입니다. 보통 대부분의 급등주는 오전장에 11시 이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신호를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이라면 좀 더 유리하게 잡을 수 있고, 평소에 보지 않더라도 시초가를 회복하고 평소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단타로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종목을 참고하셔서 꼭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시초가에는 거의 대부분이 거래량이 터집니다. 이런 눌림목의 종목은 시초가에 거래량이 터졌다가 거래량이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조금 죽었다가 바로 살아났죠. 시초가를 회복하고. 이런 경우에 매수 타이밍이 되고, 만약 뉴스에 인해서 좀 뉴스가 뜨고 뉴스에서 막 추천주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 종목이 시초가에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뉴스빨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는지, 계속적으로 시초가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시초가에 뉴스가 떴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, 뉴스가 안 떴는데 이런 심상치 않은 거래량이 나온다, 이러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슈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종목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